오늘 같은 날 야심한 밤에 수업을 해야 되다니. 자, 우리가 이미 순열하고 조합은 배웠어요. 그쵸? 이걸 굳이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쵸? 순열과 조합을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는 오늘 여기서 확장하는 개념에 원순열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복순열이 있고요. 사실 이 중복순열은 굳이 여기서 배워야 되나라는 생각이, 어차피 다 배운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복조합이 나오겠죠. 4번이 핵심인데, 오늘 아마 영상을 1, 2, 3까지 했다가 잠깐 끊고 다시 4번을 하겠습니다. 요 얘기까지만 조금 해봅시다. 어차피 오늘 중복조합까지 얘기는 아마 이론의 첫 발은 디딜 거예요. 원순열과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직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냥 이게 나도 수학 정식 용어인지 몰라. 순열입니다. 순열. 어떤 A, B, C, D 4명을 일렬로 줄을 세우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 있어요? 4팩토리얼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일렬로 세우는 게 아니라 만약 동그란 테이블에 이렇게 4명을 앉히는 겁니다. 그래놓고 문제집이라면 모의고사라면 밑에 회전하여 똑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A, B, C, D가 앉은 것과 여기에 A, B, C, D가 앉은 것과 한 번 더 돌려서 여기에 A, B, C, D가 앉은 것, 한 번 더 돌려서 A, B, C, D가 앉은 걸 모두 같은 걸로 보겠다라는 뜻이죠. 만약 이 4개의 테이블 위에 만약에 요 앞에만 꽃이 이렇게 꽃병이 있다면 꽃병이 있는 상태에서 4명을 줄 세우는 방법은 4팩토리얼입니다. 그냥. 왜냐면 이때는 이 사람들 ABCD를 하나씩 돌릴 때마다 이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누구 앞에 꽃이 있냐가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이 꽃병이 없다면 이게 4팩토리얼이 아니라 얘네를 한 번 돌릴 때마다 결국은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4팩토리얼이었는데 직순열로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직순열이라는 개념을 단어를 왜 쓰는지 이해되시죠? 그냥 순열로 보면 4팩토리얼인데 이거 4가지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냥 4로 나누면 되겠는데? 됐어요? 그래서 n개를 원순열로 배열하면 n 빼기 1 팩토리얼이 돼요. 그래서 얘는 3팩토리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외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요게 원순열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n개를 나누는 건 n 빼기 1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만 나옵니까? 얘만 나오면 좋죠. 근데 이제는 조금씩 모양이 바뀝니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4개의 테이블에, 4명짜리 테이블에 A, B, C, D가 앉습니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얘도 4분의 4팩토리얼. 그냥 3팩토리얼이에요. 여기까지는 그쵸? 자, 이제
만약에 6명이 이렇게 앉으면 5팩토리알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뭐 이게 6분의 6 팩토리알 이라고도 쓰지만 그냥 5 팩토리알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6명짜리 테이블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요런 테이블에 앉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일까요? 얘가 만약 그냥 순열이었다면 6팩토리알이었겠죠. 하지만 얘는 1, 2, 3, 4, 5, 6 얘를 이제 한 칸씩 돌릴 겁니다. 1, 2, 3, 4, 5, 6 얘하고 얘하고는 다른데? 그치? 한 번 더 돌려보겠습니다. 1, 2, 3, 4, 5, 6 얘하고 얘도 분명 다르거든요? 한 번 더 돌려볼게요. 1, 2, 3, 4, 5, 6 얘하고 얘는 똑같은 건데요. 지금 딱 보니까. 그쵸? 얘하고 얘는 2번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 앞엔 6번이 있고 내 왼쪽엔 3번이 있고 맞죠? 얘하고 얘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얘를 한 번 더 돌려서 얘하고 얘가 똑같죠? 즉 대칭인 관계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얘네들을 어떻게 해설을 하냐면 이렇게 접으면 대칭이 되죠. 그래서 얘를 6팩토리알 나누기 2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과서에서 흔히 하는 해설이에요. 그러면 얘는 방금 요 구조를 생각하면 원래 직순열로 따지면 6팩인데 얘는 케이크 나누기로 생각해보면 똑같은 모양으로 6개로 나눌 수 있지 않냐? 그래서 5팩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는 6팩토리알 나누기 2입니다. 됐습니까? 왜냐면 얘랑 얘랑이 똑같고 얘랑 얘랑이 똑같고 얘랑 얘랑이 두 세트가 똑같으니까 2로 나눠줘야 돼요. 얘는 돌린 6세트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6으로 나눠준 거죠. 그럼 만약에 이번엔 이런 테이블에 6명이 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 저기가 직순열 같았으면 그냥 다 자리가 예를 들면 의자가 다 모양이 다르다거나 그치? 의자의 색깔이 다 있다거나 이러면 이건 6팩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의자도 모양이 똑같고 정삼각형인 테이블을 이렇게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모두 몇 가지로 나눠지냐면 얘를 6팩토리알 나누기 3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쵸? 얘는 대칭인 형태가 이렇게 3개로 나눠지거든. 숫자 쓰기 싫어서.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저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서 대칭시켜도 되나요? 이런 대칭을 말하는 건가요? 네. 이 대칭의 얘하고 얘는 다른 자리예요. 왜냐면 여기는 내 오른쪽에 뭔가가 있는 거고 여기는 내 왼쪽에 뭔가가 있는 거니까 이 자리와 이 자리는 엄연히 다른 자리예요. 그래서 저렇게 대칭시키면 안 돼요. 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얘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돌려보면서 해설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얘를 이 방법보다는 저는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이게 아마 보통 나와 있는 해설이에요. 저는 이 방법보다는 두 번째 방법을 선호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경우의 수 순열 조합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사위를 2개 던지는데 이걸 꼭 동시에 던져야 됩니까? 얘를 하나 던지고 얘를 던져도 경우의 수는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의 사건, 여기서 말하는 사건을 시간별로 대신 이건 있죠. 얘를 던졌을 때 이 결과에 따라서 얘가 영향을 받으면 이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얘는요, 6명이 여기 와서 앉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부지런한 애가 한 명이 먼저 왔어요. 모임의 회장이 먼저 왔어요.
그래서 걔가 여기 자리를 앉을 겁니다. 자, 얘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모두 몇 가지입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회전에서 똑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6개의 자리 중에 내가 앉을 곳이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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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하면 다 똑같기 때문에 얘가 딱 도착했을 때 아무 의미가 없는 자리예요. 이 6자리는 구분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앉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 앉았다고 칩시다. 회전하면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얘네들이 여기 앉는 방법은 5팩토리알이죠. 왜? 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긴 직순열이에요. 왜냐면 이 위치, 이 위치, 이 위치, 이 위치, 이 위치는 A하고의 상관관계, 위치 관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1열로 5명이 앉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여기까지가 해석이 됐어요? 네. 그러면 얘를 요 방법으로 해석을 해보면 A라는 애가 먼저 왔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 자리가 있어요. 자, 얘가 앉을 거예요. 얘가 고를 수 있는 건 모두 몇 가지? 3가지입니다. 여기와 여기는 똑같은 자리예요. A 입장에서. 왜냐면 빈 테이블에서 여기 앉을래 여기 앉을래 똑같은 거고요. 여기를 갖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오른손잡이가 편한 자리고 여기는 왼손잡이가 편한 자리예요. 엄연히 다른 자리입니다. 내 왼쪽에 누가 있냐 내 오른쪽에 누가 있냐는 엄연히 다른 자리죠. 그렇죠? 그러니 요 상황에서 어떤 한 사람이 먼저 와서 자리를 앉는 방법은 하나, 둘, 셋, 3가지예요. 맞습니까? 네, 요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애가 먼저 여기 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5명이 들어왔습니다. 얘네들이 앉는 방법은 5팩이죠.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편하죠. 자, 똑같습니다. 얘는요. 어떤 애가 들어왔어요. 앉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됐어요? 네.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요 방법이 교과서에서 전통적으로 표기하는 표기법이지만 실제로 수능 같은, 왜냐면 이제 이 방법이 쓰이는 이유는 있어. 왜냐면 이게 더 깊이 들어가서 막 대칭성, 주기성이 막 나올 때는 저 방법으로 표현해야지만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 과거 영적으로 다니는 애들 막 푸는 문제들에 이런 표기법들이 있거든? 근데 우리 수능 문제에선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 표현이 훨씬 직관적이고 빨리 풀리고 이 표현으로 안 풀리고 이 표현으로만 풀리는 문제는 안 나와. 범위가 아니야. 우리 수능 범위에선. 그래서 저는 굳이 이 표현을 안 쓰고 이 표현만 써요. 저 이 표현 써본 지 되게 오래됐어요. 영재고 과거 애들 할 때는 저 표현을 배워서 써야 됐었어. 근데 저 주황색 표현이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에 잘 적용이 돼요. 시간을 분리하고 사건을 분리하는 거야. 한꺼번에 배치하지 말고 하나를 먼저 배치하고 나머지를 배치하는 방법을 쓰는 거죠. 됐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배치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응용 문제 중에 아주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5가지 색이 있어요. 한 가지 색씩 다 골고루 칠할 거예요. 여기에 칠하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입니까? 얘도 역시 회전해서 같은 건 같은 걸로 본다. 이렇게 쓰거든요. 얘는요. 아까 내 경우는 다 이랬지만 얘는 여기를 먼저 당연히 결정해야 됩니다. 여기를 무슨 색을 칠할까? 5가지. 그쵸? 그리고 이제 남은 4색을 여기에 칠하는 게 뭐라고요? 3팩토리알 이렇게 쓴다라고 그랬죠. 얘도 결국은 한꺼번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분리하잖아요. 우리가 원순열, 하나의 원순열을 봤을 때도 사건을 분리할 수 있어요. 그쵸? 하나씩. 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라 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원순열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한 14문제 있는데 구조가 딱 심플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복 순열까지 하고 다시 얘기를 끊읍시다. 중복 순열. 중복 순열은요, 사실은 이런 겁니다. 1, 2, 3, 4, 5를 이용해서 첫 번째, 한 번씩만 이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이거 순열이죠, 순열. 이거 우리 어떻게 써요? 5P3. 근데 사실 5P3이라고 안 쓰고 그냥 곱의 법칙으로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하죠. 느낌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세 자리 수를 만들 건데 이번에는 저거 중복해서 마음껏 써도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몇 가지가 나올까요? 5 곱하기 5 곱하기 5. 5의 3제곱 이렇게 쓰겠죠. 얘도 기호가 있어요. 5파이 3. 이거 우리가 아는 그 파이입니다. 옛날에 배웠던 3.14의 그 파이예요.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배우죠. 삼각함수에서. 그 파이예요. 됐습니까? 네. 얘를 이 기호를 씁니까? 저 이 기호 써본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냥 5의 세제곱 이렇게 쓰죠. 뭐하러 굳이 이렇게 써요? 그쵸? 네. 어쨌든 얘를 중복 순열이라고 합니다. 순서는 있고요. 순서는 있고요. 그래서 사실 중복 순열을 그래서 파이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기보단 곱의 법칙으로 생각하면 뭐의 몇 제곱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까지를 해보면 이제 함수의 개수까지 해야 되니까 이게 32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함수의 개수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우선 여기까지 한번 쭉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 얘기를 조금 더 합시다.